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악의 변천사를 바탕으로 경제적 시사점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그 2탄으로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우리에겐 정겨운 만화가게, 비디오 가게이죠. 지금은 우리 주변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물론 만화방은 좀 저도 가끔 가봤는데요. 이렇게 만화를 빌려가지고 보는 그런 업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종로 3가인가요? 5가쯤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음악사인데요. 지금 젊은 학생들에게는 음악사라고 하면 뭔지 모르더라고요. 비디오나 카세트 테이프, LP판을 팔았던 종로에 있었던 친근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한두 군데는 남아 있습니다만 옛날처럼 그런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소비를 하는 방식이 점점 새로운 것으로 진화 발전하면서 많은 이런 업종들이 사양 산업으로 진화 발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점점 열려가면서 많은 업태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런 변화의 환경 속에서 나의 업의 정의를 다시 하고 내가 어떤 형태로 다시 이 비즈니스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해야 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고민하는 세부적인 방법으로 하나 설명드릴 게 대체제를 고민하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체제라는 건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요. 특정 만족이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콜라의 대체제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이다나 환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커피의 대체제,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누구는 홍차거나 누구는 농차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특정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대신할 수 있는 소비재 또는 서비스가 바로 대체제인데요. 그런데 이 대체제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이나 아니면 우리 업종에서도 당연히 유발될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비디오 가게의 대체제는 어찌 보면 지금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나 CD 플레이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음악을 소비했던 것의 대체제는 MP3 플레이어나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아니면 내 직업군 아니면 내 보직에 대체제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서 새로운 대응의 방법을 찾아보실 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대체제를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편하게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가져온 게 바로 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BMW라는 세계적인 명차고요. 하나는 일본의 대표적인 명차 브랜드인 넥서스입니다. 우리가 일견 해외 외제차 또는 명차라고 한다면 BMW, 벤츠, 아우디, 랜드로버, 넥서스 이런 것들이 서로 대체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재미있는 공정위 판결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보도했던 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2010년 8월 달에 뭐라고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됐냐 하면 BMW와 렉서스가 공정위에 가격 담합과 관련된 소송에 걸려가지고요. 법원에 판결이 나온 걸 가지고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소비자 단체가 BMW 매장을 갔더니만 A라는 딜러사, B라는 딜러사, C라는 딜러사가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다 똑같으냐? 예를 들어서 이 딜러사가 한독 자동차, 예를 들어서 코롱 자동차, 이렇게 회사가 다 다르면 좀 더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할인을 더 해준다든가 아니면 쿠폰을 더 준다든가 아니면 그 마일리지 보장을 더 길게 해준다든가 이런 경쟁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도 끝전 한 장은 안 틀리고 똑같고 제공해주는 보증기간 똑같고 마일리지 똑같고 이게 다 똑같으니 이건 담합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정위에 제소를 한 겁니다. 그참에 공정위는 BMW 말고 다른 외제차 시장에서도 가격 담합이 있는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렉서스 역시도 똑같이 가격하고 여러 할인 내용이 모두 똑같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이들 외제차 시장의 딜러들에게 이렇게 너희 가격 담합했어 과징금 물어라고 하고 과징금을 요구한 것인데요.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됐느냐? BMW는 소송에서 졌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가격 담합을 한 게 맞아 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고요. 그 때문에 BMW는 과징금을 물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송에서 졌으니까 울어야 되는데 웃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렉서스는 어떻게 돼 있느냐? 소송에서 이겼어요. 너희는 가격 담합이 아니었어.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울고 있는 건 렉서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설명을 드리면 되게 재밌는데요. 렉서스와 BMW 쪽의 변호사들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아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되게 재밌는데요. BMW 소비자들에게 지금 BMW 가격이 얼마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비싸졌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나는 아우디 사죠, 벤츠 사죠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다면 BMW 가격이 다시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당분간 차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답변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BMW 고객들에게는요, 벤츠나 아우디가 대체제가 아니라 BMW는 BMW라는 독자적인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반증해 준 겁니다. 반대로 렉서스 입장에선 렉서스를 사겠다는 고객들에게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렉서스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만 그럼 벤츠나 아우디나 BMW 사죠? 라고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렉서스라는 건 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하나의 브랜드일 뿐이고 소비자들은 다른 자동차를 대체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떤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BMW 같은 경우는 BMW라는 독자적인 시장이 있는데 그 독자적인 시장에서 거기서 활동하는 딜러사가 가격을 다 똑같이 한 것이니 이건 가격 담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진 겁니다. 하지만 BMW 입장에서는 이 설문조사는 굉장히 기분 좋은 설문조사 결과죠. 우리 고객들은 벤츠나 아우디를 대체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를 기다릴 정도로 충성도가 높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니 오히려 소송에 지고도 웃을 법한 소송 결과였던 것이죠. 하지만 렉서스는 어떻습니까? 렉서스는 너희들 설문조사 결과가 맞아. 너희들은 여러 외제차 브랜드의 하나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 3%밖에 안 되는 니네들끼리 가격을 담합해봤자 그게 무슨 시장 교란 요인이 있겠어? 그건 그래서 니네는 죄가 아니야 라고 훈방 조치를 해줬지만 본인들 입장에선 과징금은 안 냈지만 본인들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그 수준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울상을 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일견 BMW나 렉서스나 아우디나 벤츠 모두 다 외제차 대체제 관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들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실제 시장에서는요, 이들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사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 지금 많은 분들이 내 경쟁자는 누구야? 내 상품의 경쟁 상대는 누구야? 라고 나름대로 정의 내리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정의가 100% 맞다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한 경쟁자는 따로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 대체제는 전혀 다른 데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전혀 산업 생태계가 달리 변해가고 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상황에서 나의 대체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은 당시 공정위의 소송 결과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렉서스는 BMW와 벤츠 등 수입차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에쿠스 등 국산 고급 승용차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렉서스 가격이 단합했다라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교란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차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나이키도 한번 우리가 복귀해 볼까요? 나이키의 대체제 뭘까요? 물론 우리가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아디다스나 리복이나 퓨마와 같은 운동화 또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맞습니다. 분명 대체제일 수 있죠. 하지만 나이키사는 그뿐 아니라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닌텐도였습니다. 당시 닌텐도 DS가 한참 붐업일 때는요, 나이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디다스나 퓨마보다도 닌텐도 DS가 더 무서웠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어차피 나이키사의 가장 중요한 소비 계층은 학생들이 많아요. 청소년들, 즉 방과 후에 그 농구화나 축구화 사가지고 공 하나 들고 와서 친구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친구들이 주요 타겟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생들하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따로 들어가서 오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학생들의 용돈이라는 제한된 어떤 자원에서 우리 운동화 쪽으로 그 자원을 빼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 게임으로 가버린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방과 후에 만족감을 준다라는 그 어떤 목표 아래서는 운동을 해도 되지만 게임을 해도 되니 대체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이키 입장에서는 아디다스나 리복보다도 이게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방과 후에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바깥에서 다 같이 어우러지면서 뛰어노는 게 어떤 대표적인 문화라면 그 애들에게 아디다스 신고 있었던 애들에게 나이키 신발로 바꾸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그런데 방과 후에 놀이 문화가 집집마다 다 따로따로 들어가서 혼자서 게임하는 문화로 싹 탈바꿈되면 이 집에 있는 이 애를 다시 끄집어내서 운동장에서 다른 애들하고 다 같이 뛰어놀면서 운동화 신기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키사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우리 나이키 운동화를 덜 신고 아디다스 운동화를 신는 거면 마음이 좀 덜 놓여요. 그렇지만 이렇게 집집마다 게임기를 사서 들고 가버리면 훨씬 더 큰 걱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키 입장에서는요, 닌텐도 DS와 같은 새로운 아이들의 레저 문화, 취미 문화의 가격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신규 판매하는 운동화가 그 가격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도 않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부분 모니터를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대체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같은 업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종 업종에서도 궁극적인 목표가 똑같을 때 얼마든지 대체제가 거기에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그럼 나이키사는 이 닌텐도를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나이키사는 그러면 닌텐도를 그냥 수수방관했을까요? 아닙니다. 나이키사는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자신의 대체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체제와 자신을 윈윈 관계 구조로 바꾸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팟 그 밴드 같은 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 중에서는 주말에 집에서 아이팟 같은 걸로 음악 들으면서 쉴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조깅할까? 요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럴 때 나이키는요, 집에서 음악 듣는 것과 밖에서 조깅하는 거를 상호 대칭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이팟 밴드로 바로 여기에 아이팟을 꽂고 그 다음에 이어폰 꽂고 조깅을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대체제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게 대체제가 잘 되는 형태로 바꿔버린 것이죠. 닌텐도 D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밖에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닌텐도 슈즈 같은 걸 신으면서 닌텐도 위에 해당되는 거겠죠.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실내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이키가 만든 닌텐도 위 채라든가 나이키가 만든 닌텐도 위 신발 이런 걸 신으면서 집에서 소비할 때도 나이키 제품이 팔릴 수 있는 형태로 제품들을 개발하는 형태, 이게 바로 나이키가 대체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내가 상대하기는 참으로 버거운 나름대로 막강한 대체제들이 꽤 있을 거예요. 대형마트일 수도 있고요. 프랜차이즈 편의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통닭집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집들과 내가 대결 구도를 가져서 내가 승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지만 때로는 그런 대체제가 잘 됐을 때 나도 덩달아 잘 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체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시사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